조나라의 창과 방패를 함께 파는 장사치가 있었다. 중국 전국시대 얘기다.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은 마음에 그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찌 되오라 물었다. 장사치는 말문이 막혀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못 뚫을 것이 없는 창과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탓이다. 우리가 잘 아는 모순고사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상황을 빗댈 때 자주 사용된다. 바로 이런 경우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자체 핵무장은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한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지난한 과제라며 자체 핵무장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안보에는 설마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론의 창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재 핵무장을 검토할 때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덮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이 정권의 손에 우리 국민의 영위와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힌 것. 그러나 황 대표의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다. 왜 그럴까? 모두가 알다시피 핵무장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탈퇴를 전제로 한다. NP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NPT를 탈퇴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1993년과 2003년 NPT를 탈퇴한 북한의 사례만 보더라도 명확해진다. NPT 탈퇴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역시 핵 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력을 피해갈 수 없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산업 구조를 지닌 까닭에 그 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이는 한미동맹 역시 파탄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NPT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핵무장은 고사하고 전술핵 재배치조차 고개를 흔들고 있는 미국이다. 핵 개발에 나설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는 한미동맹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 핵무장은 원전의 목을 매는 한국당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핵 개발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 제재에 따라 우라늄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전체 전력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 운행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워크시레이나 CT 촬영에 사용되는 일류용 핵물질 수급에도 제약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핵무장 주장이 어불성설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라 핵 개발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명분이 될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핵 경쟁을 부추기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화약고라 불리는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급상승하게 된다는 의미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핵무장이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황 대표가 이날 공론에 장운하며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의도는 무엇일까? 황 대표의 다음 말에서 어쩌면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른다. 화면 캡처. 황 대표는 이날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맹신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보증인 노릇을 해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 지금도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정부의 과속과 맹신으로 안보체제는 무너지고 한미동맹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어넣고 신한반도체제 운운하며 평화와 경제협력만 주장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그 여세를 몰아 안보 이슈를 통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심산이다. 역시나 결론은 기승전, 문재인 정부 비판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접어든 남북북미 간의 틈새를 파고들어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자국적인 핵무장 이슈로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 제재와 한미동맹 파기, 경제사회적 위기와 외교적 고립, 극심한 안보 위기 등을 감안한다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보수의 가치가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보수 정당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한반도 전쟁 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난 2018년 2월 6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던진 일침이다. 그 말 그대로다. 황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등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무장론은 노 원내대표의 감당할 수 있나는 질문 앞에 서설 자리를 잃는다. 한국당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작권 환수 없이는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경제적 파국을 초래할 핵무장론을 공공연히 퍼뜨리고 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득을 취하려는 얄팍한 술수가 제1야당 대표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무장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화ang 대표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근본부터 왜곡하고 있다.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제질서와 한미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당리당략보다 국익과 공공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치인은 진실된 원어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일 터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함께 팔겠다는 장사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제질서와 한미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당리당략보다 국익과 공공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치인은 진실된 원어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일 터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함께 팔겠다는 장사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